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챕터 17 성 관련 장애 간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시면 인간의 성, 그 다음에 원인, 주요 질환의 성기능 장애, 변태, 성욕 장애, 성별 불쾌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간호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인간의 성이라고 하는 것. WHO는 섹슈얼 헬스, 성 건강을 성과 관련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웰빙, 안녕 상태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성 건강을 위해서는 성과 성 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존중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고 강압, 차별, 폭력이 없는 즐겁고 안전한 성적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호사는 다양한 성 문제를 겪고 있는 대상자에게 널싱 프로세스를 적용하기 위해서 매우 사적이고 개인적인 주제인 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전문인으로서 편안하게 성 문제를 대상자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겠죠. 자, 인간의 성, 모든 인간은 성적인 존재예요. 성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인간에게 중요한 욕구이면서 본능이지만 때로 심리적 갈등과 불안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를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여성 또는 남성으로 규정하는 생물학적 특성을 말합니다. 어원이 라틴어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 생식기 차이의 근거에서 남과 여의 둘로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섹슈얼 아이덴티티, 성적 정체감을 확립을 하죠. 자, 젠더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 사회적인 면에서 남녀를 구분하는 용어인데 인간이 출생한 이후에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인 환경에 의해서 학습이 되어서 후천적으로 주어진 남녀의 특성을 말합니다. 섹스가 신체적 성을 의미한다면 젠더는 일종의 사회적 성을 의미를 하죠.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용어로 규정되고 구분되는 특성 전반을 의미를 합니다. 즉 젠더는 그 개인이 속한 사회 문화권에서 통용되는 남성다움이나 여성다움을 말하고 있고 이러한 남녀의 행동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가치관으로부터 정신, 성적 정체감이 형성이 됩니다.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것은 성과 관련된 모든 육체적, 사회적으로 심리적 행동이나 상태를 통칭하는 용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성과 관련된 욕구, 행위, 태도, 가정, 정체성 등을 포괄해서 이르는 광범위한 용어를 말합니다. 인간의 성에 대한 4가지 구성 요소를 보면 첫 번째가 유전적 정체감이죠. Genetic Identity. 해부 생리학적 성적 특성에 따라 자신을 남성 또는 여성으로 보는 것으로 인간의 염색체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남성은 XY, 여성은 XY로 되어 있죠. 섹슈얼 아이덴티티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정신성적 정체감인데 젠더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자신의 사회 심리적 인식으로 개인이 여성이나 남성으로서 자신에 대해 갖는 느낌을 말합니다. 사회가 남성이나 여성에게 적절하다고 규정하는 특성이나 행동을 그들의 자아 정체감의 일부로 통합하는 젠더 타이핑, 성 유형화 과정을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gender role, 성 역할은 내면의 성적 정체감에 따라 나타나는 행동 양상으로 행동에 대한 기대, 인지, 직업, 가치, 정서 반응 등 사회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말하고요.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성 지향성인데 성적 매력을 느끼는 대상이 동성인지 이성인지 혹은 양성인지에 관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요즘 유럽이나 미국 사회를 보면은 이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때문에 자신이 태어난 생물학적인 성을 수술을 해서 내가 여성이 되고자 하고 또 남성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태어난 남성, 내가 태어난 여성이면은 그에 따라서 남성 호르몬이 나오고 여성 호르몬이 나오면서 여기에 성 역할이 주어지고 성 정체감이 형성이 되죠. 남성이 여성으로 바뀐다고 해서 XX가 XY로 또 XY가 XX로 변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독일에서 성에 대해서 이것을 자신이 14세 되기 전에 부모의 동의 없이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러한 법이 통과가 되어서 신청한 사람이 10,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남성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외부 생식기를 떼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슴을 만들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마스텍토미를 하면서 그 속에 있는 자궁이나 난소를 떼어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성전환 수술이 지금 시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그 어떤 웰빙을 느끼면서 잘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의 질이,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성에 대한 개념은 매우 다양하고 포괄적이어서 이러한 성 개념을 간호사가 어디까지 이해를 해야 되나, 그게 우리에 대한 어떤 과제이기도 하죠. 인간이 성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고 성과 관련된 대상자의 감정과 신념, 행동 등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전인간호는 성적인 면도 포함하기 때문에 간호사는 성 문제에 대한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및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이론적 지식을 필요로 하며 대상자의 성적 문제에 대한 상담 기술과 신뢰감을 발달시키는 것이 필수적이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적응적 반응에서 부적응적 반응에 이르기까지 연속선상에 놓여 있는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만족스러운 성행위, 개인적이거나 사회적 판단으로부터 초래된 불안에 의해 손상받은 성행위, 성적 수행의 기능장애, 해를 주거나 강제적이거나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거나 두 성인 간에 동의하지 않는 성행위 해서 이렇게 연속선상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지향성, 성적 지향성이라고 하죠.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 매력을 느끼는 대상이 동성인지 혹은 이성인지 양성인지에 관한 것을 성의 선호도, 섹슈얼 프리퍼런스 또는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성의 선호도라는 말보다 성지향성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쓰이는 이유는, 선호도라는 말에는 개인의 의지로 선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반면에
성지향성은 정서적인 면과 성욕을 자극하는 매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인의 의지보다는 유전적으로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헤테로섹슈얼리티, 이성애란 반대의 성에게만 성적 매력을 느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성의 성향에 속합니다. 자, 호모섹슈얼리티, 동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것인데, 게이는 주로 남성 동성애자를 의미하고 여성 동성애자는 레즈비언이라고 하죠. 사회적 낙인 그리고 인간의 성행동의 변화 등으로 정확한 동성애자의 수를 추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2019년 OECD 사회 지표에 따르면 14개국 국가에서 LGB 혹은 LGBT라고 하는데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T가 붙으면 이제 트랜스섹슈얼, 트랜스젠더라고 하죠. 이런 비율이 성인 인구의 2.7%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게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자, 대부분의 간호사는 동성애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모든 대상자를 이성애자로 전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는데, 글쎄 이거는 오류라고 할 수가 없죠. 예전에 호모섹슈얼리티는 1970년대에는 질환으로 했어요. 근데 DSM-5에서는 질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호모섹슈얼리티를 정상으로 봐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만약에 외국을 나가서 거기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이기 때문에 호모섹슈얼리티, 그러니까 페어런트 1, 페어런트 2라고 해서 부모라고 하면은 부는 남자이고 모는 여자이잖아요. 아버지는 남자이고 엄마는 여자인데 미국 캘리포니아나 호주라든가 뭐 네덜란드, 유럽에 가면은 같은 동성끼리 페어런트 1, 페어런트 2 부모가 되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는 것을 오류라고 할 건지 아니면은 그거를 정상 비정상으로 나눠야 할 건지, 이거는 바로 우리 간호사들에 대한 어떤 숙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아파서 온다면은 이제 구분하지 말고 그분들에게 이제 치료는 해줘야 되는 거겠죠. 자, 바이섹슈얼리티, 이성과 동성 모두에게 성적 반응을 보이는 것을 말하고 최근 3년 이내에 이성 및 동성과의 성생활 경험이 있는 자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트랜스섹슈얼리즘, 성전환이란 용어는 생물학적으로 남성 혹은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임시로 또는 완전히 다른 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호르몬 치료와 외과적 치료를 희망하면서 진정으로 자신이 반대의 성에 속한다고 믿고 있지만 사회로부터의 낙인으로 인해서 강한 정서적 혼란을 경험을 합니다. 동성애자는 자신의 타고난 성을 편안하게 여기며 이성으로 전환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이제 구별을 하기도 하죠. 인간의 성 두 번째, 이제 성 반응 주기가 있습니다. 마스터스와 존슨에 의하면 성의 생리학에 관한 저서에서 성행위를 하는 동안 남성과 여성에게서 일어나는 섹스 리스폰스 사이클을 흥분기, 고원기, 절정기, 해소기의 4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케플라는 성 반응 주기를 여기에 욕망기를 포함시켜서 욕망기, 흥분기, 절정기의 3단계로 구분을 해서 이를 통합한 5단계의 성 반응 주기가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욕구기 혹은 욕망기라고 합니다. Desire phase.
성행위를 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끼면서 서서히 성적인 흥분이 시작되는 단계죠. 연령, 신체적 건강, 정서적 건강, 성적 파트너 유무, 그리고 개인적 조건 등이 이에 영향을 미치는데, 레빈에 따르면 디자이어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드라이브, 추동, 동기, 모티브, 같이 밸류라고 했어요. 자, 드라이브, 추동이라고 하는 것은 대뇌 피질과 변연계, 변연계는 이제 림빅 시스템 혹은 둘레계통이라고 하는데, 변연계 및 내분비계의 토대를 둔 생물학적으로 유발된 관심으로 성적 매력과 생리적 반응 등에 초점을 맞추죠. 모티브는 심리적인 요소로 선택, 열망, 대상과의 연결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기능 장애를 위한 중재에 초점이 되는 영역이고, 밸류, 가치는 가족, 종교, 문화적 신념 및 성적 반응이나 행동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에 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낮은 성욕은 본인은 물론 파트너에게도 이제 좌절감을 줄 수가 있고, 때로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와 관련이 있고, 반대로 너무 과도한 성욕은 파트너를 힘들게 하죠. 특히 성적인 수능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형태가 될 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죠. 남성의 순환계에 더 많지만 남성과 여성 모두의 성욕에 테스토스테론은 필수적입니다.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성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2차적으로 질의 탄력과 윤활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가 흥분기예요. excitement pace라고 해서 성적 긴장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1차적 반응은 혈관 충혈이고 2차적 반응은 근육 수축이죠. 남성의 경우에는 음경의 페니스의 이렉션, 발기가 흥분기 최초의 신호인데, 이러한 음경내로 혈액이 들어가서 팽창되면서 일어납니다. 여성에게 나타나는 흥분기의 첫 신호는 질의 윤활작용인데, 이는 혈관 충혈로 인해서 질 내부의 윤활액이 생성된 결과를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남성의 음경의 발기, 그러니까 페니스 이렉션과 여성의 질 윤활이 성적 흥분을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그 다음 고원기라고 하는데 플래토 페이스라고 하죠. 흥분된 상태가 지속되다가 오르가즘을 느끼기 직전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남녀 모두 성기의 혈관 충혈이 최고에 이르고 근육의 수축과 긴장이 최고에 이릅니다. 혈압, 맥박, 호흡수가 상승하고 음경은 단단하게 발기하여서 최대의 길이로 됩니다. 이 단계에서의 분비물에는 살아있는 정자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임하고자 할 때는 삽입전 콘돔을 착용해야 되는데, 콘돔이 100% 피임이 될 수는 없죠. 그 다음이 이제 절정기예요. 오르가즘 페이스라고 하죠. 최고의 쾌감을 경험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렉션된 페닉스로부터 정액이 나오죠. 이 극치감은 생각이나 환상, 꿈을 포함한 정신활동과 성감대 자극의 조합으로 생성이 됩니다. 주로 여성의 극치감 유발은 클리토리스, 음액 자극에 의해서 나타나고, 극치감 표현은 질의 율동적인 수축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혈압, 맥박, 호흡수가 흥분기보다 증가하고 자궁을 적출한 경우에도 극치감을 경험하게 되죠. 그 다음에 레졸루션 페이스라고 해서 해소기에 이르는데, 흥분기 이전의 상태로 신체가 되돌아가는 시기입니다. 남성의 경우 불운기가 있어서 성적 자극이 있어도 흥분하거나 발기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불운기는 대체로 나이가 많을수록 길어지는 경향이 있고,
여성은 성적 극치감을 경험한 이후에도 성적 자극이 있으면 다시 극치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성생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는데 이들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남녀 간의 성적인 갈등이 생길 수가 있죠. 그렇다면 원인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생물학적 요인. 성문제의 원인은 매우 다양해요. 그래서 부부관계의 질이라든가 상대의 신체 조건, 성행위 방식, 성에 대한 흥미 및 상대에 대한 매력 부족으로 인한 실망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서로가 너무 의존적인 관계이거나 부부간의 힘의 불균형 및 외도는 부부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죠. 우리나라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외도로 인해서 어떤 그 페널티를 주는 그러한 그 법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법이 없어지면서 외도가 물론 이혼의 사유가 되지만 내가 외도를 함으로써 그러한 외도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는데 요즘은 세상이 이상하게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 정체감이나 성행위에 대한 개인적인 취향도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심리적 요인도 많이 작용하죠. 어린 시절에 해결되지 않은 갈등 혹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퍼포먼스 앵자이어티 이것을 이제 수행 불안이라고 하고 성에 대한 무지, 혐오 및 기피 등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특히 남성의 성기능 장애는 대상자의 우울이나 불안,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성기능 장애는 생리학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유발이 되고 여기에는 혈관 및 내분비계 장애, 또 약물의 부작용 등이 포함이 되죠. 그래서 남성의 경우에는 만약에 심장 질환이라든가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또 DM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성기능 장애를 많이 일으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생리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어떤 성기능 장애가 초래되기도 하죠. 그 밖에 문화적 요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어렸을 때 성에 대한 금기가 비교적 강한 동양 문화권에서 자란 여성의 경우에 극치감 장애가 많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성 문제를 유발하는 일관된 원인을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자, 크게 생물학적 요인에서 생물학적 이론을 보면 성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유전자죠. 성의 구별은 Y 염색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생물학적으로 여성은 XX 염색체를 가지고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많고 여성 생식기와 난소를 갖고 있습니다. 남성은 XY 염색체를 가졌고 안드로겐 호르몬이 우세하면서 남성 생식기와 고환을 갖고 있죠. XXX 염색체와 XO 염색체일 때는 여성의 신체가 되는 반면 XXY와 XXY 염색체는 남성의 신체가 되죠. 동성애자의 가족 연구와 DNA 인자 검사의 결과에 의하면 동성애와 관련된 유전인자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는 잘못된 보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성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생물학적 요인의 관련성을 시사할 수 있죠. 동성애자의 DNA 인자,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인 거지 후천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번째, 노화 과정입니다. 노화로 인한 기능적인 손상과 질병은 성생활의 즐거움을 방해함으로써 성기능에 지장을 줄 수가 있는데
시각이나 후각, 촉각에 영향을 주는 손상들은 성적인 자극들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2012년도 노인 실태 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성생활을 한 60% 한다고 하고 있고요. 80세 이상 노인들이 성생활을 하는 게 한 30% 이상이 된다고 하죠. 그러면 지금은 더 많겠죠. 그리고 성생활을 하는 노인들이 치매도 많이 줄고 그 다음에 삶의 질도 높다는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만약에 일찍 죽거나 배우자가 60이나 70대에 이제 만약에 죽으면 성생활을 하고 싶은 노인들은 다른 사람과 성생활, 멀티플 섹슈얼 파트너가 되어서 노인들이 성병에 감염이 되어서 비뇨기과나 산부인과에 오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그 다음에 감각적 자극은 성적 즐거움과 친밀한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적 즐거움을 방해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약물 복용이에요. 향정 약물 복용자의 48%가 발기부전 장애, 45%는 사정지연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항우울제 복용자의 30에서 60%가 발기나 성욕, 절정감, 월경 등에서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SSRI 계열의 약물들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성욕이 감퇴되고 성적 흥분장애, 절정감 지연 등의 문제를 더 많이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신체적 질병과 상해입니다. 만성적인 당뇨가 있을 경우 음경으로 가는 신경과 혈관의 손상을 일으키면서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뇌출혈, 심혈관 질환은 성기의 혈액순환에 영향을 주죠. 신경조직의 손상은 뇌와 성기 간의 흥분 전달을 방해합니다. 또한 류머티스 관절염 환자는 관절의 부종으로 인해서 신체 변형과 신체상의 변화를 겪고 성행위 시 관절 통증 때문에 성적인 관심이 감소되고, 심근경색증 환자는 성행위를 하면서 서든데스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성적 관심이 감소할 수가 있죠. 그 외에 멀티플 스클레로시스, 다발성 경화증이나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나 세레브럴 팔스와 같은 신경조직의 손상은 뇌와 성기 간의 흥분 전달을 방해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원인의 심리사회학적 요인. 첫 번째, 정신분석학적 이론에 따르면 프로이드가 아동이라고 하는 것은 각 발달 단계에 따라서 성감대 부위가 달라진다고 했죠. 그래서 구강기, 오랄 스테이지 0에서 12개월, 18개월에는 주로 입술과 입의 자극, 즉 빠는 것으로부터 쾌감을 느끼고, 2단계는 에이널 스테이지 1에서 3세, 아동의 관심이 배설 기능과 항문의 스핑터 머슬, 괄약근의 조절에 초점을 두고 있고, 3단계는 팔릭 스테이지라고 해서 3에서 5세 남근기죠. 주로 성기에 관심이 모아지는데, 이 단계에는 남자아이에게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여자아이에게는 엘렉트라 콤플렉스가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했어요. 두 번째 이론은 행동 이론이에요. 행동주의자들은 성행위를 측정 가능한 행동 반응으로 보고, 부모의 성행동이 아동의 성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행동이론에서는 성 관련 장애는 어린 시절의 성학대의 결과로 보면서 아동기에 성학대를 받은 여성 희생자의
50% 이상이 불면증과 성기능 장애, 과식, 약물 남용, 심한 두통을 경험하면서 이들의 90% 이상이 우울, 죄책감, 낮은 자존감, 타인에 대한 불신감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어린 시절 근친상간을 경험한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성적 만족도가 낮고 이들의 65%가 성기능 장애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정신질환이에요. 정신질환은 성행동과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울증 환자의 70%가 성욕과 성교 빈도가 감소하는 반면 과도한 성욕은 조증 사파의 첫 증상이 되죠. 양극성 장애 환자들은 충동적으로 성행위 파트너를 택하거나 혼외 정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정신질환자의 성적 표현은 대체로 부적절한데 망상과 환청은 성적인 내용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고 친밀한 관계를 맺거나 성적 표현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정신장애가 있다고 해서 모두 성기능 장애나 성적 표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성적인 생각이나 충동을 이해하거나 조절할 능력이 부족한 것이죠. 이번 병동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마스터베이션을 하거나 타인을 부적절하게 만지는 행동을 보일 수 있고 사고와 판단 능력이 손상되어서 안전하지 않은 성행위를 함으로써 건강에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성적 문제를 1차적인 것과 2차적인 것으로 구분해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 1차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성적 관계에서 항상 존재해왔던 것들을 말하죠. 2차적인 문제는 성생활에 장애가 발생한 이후에 시작된 것으로서 성적인 문제가 장기화되면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쳐서 종종 오해나 죄책감, 철회, 분노 등을 유발시킵니다. 성적인 존재인 자신에 대한 느낌은 생애 주기에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는 대상자의 현재 발달 단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성정체감은 자아 개념이나 신체상과 분리될 수가 없고 부정적 자아 개념 및 신체상, 바디 이미지는 성 반응에 영향을 미치죠. 따라서 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생리적, 문화적, 개인적, 인간관계적 요인 등과 이들 요인 간의 상호작용 여부도 반드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요 질환 한번 봅시다. DSM-5에서는 성과 관련된 장애를 성기능 장애, Sexual Dysfunction, 또 변태 성욕 장애, Paraphilic Disorder로 분류하고 있고 건강과 관련된 특정한 상태로 성별의 불쾌감, Gender Dysphoria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기능 장애 봅시다. 성기능 장애 Sexual Dysfunction은 정상적인 성 반응이 억제됨으로써 다양한 형태로 성행위에 어려움을 느끼는 질환을 말합니다. DSM-5의 진단 기준에 의하면 성기능 장애로 진단되려면 증상이 항상 일어나거나 대부분의 성행위 시에 경험되어야 하고 적어도 6개월 정도 지속되어야 하고 개인에게 심각한 고통의 원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죠. 장애의 심각한 정도에 따라서 경증, 중등도, 중증, 즉 mild, moderate, severe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 반응은 생물학적인 기전에 근거하지만 개인 내적, 대인관계적, 문화적인 맥락에서 경험되기 때문에 성기능, 이 기능 자체는 생물학적
성격적, 사회문화적, 심리적인 요인들 사이에 복잡한 상호작용을 포함합니다. 성기능 장애 진단 시에는 마약이나 약물의 효과, 골반신경의 손상, 남녀 갈등, 파트너의 폭력이나 기타 스트레스 요인들을 배제해야겠죠. 그러면 성기능 장애 첫 번째, delayed ejaculation, 사정지연이에요. 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사정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정감이 억제되어서 사정이 안 되거나 지연되는 경우로 지루증이라고도 하고, 혹시 여러분들 조루증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녀 모두 성기의 통증을 동반한 어려움을 반복해서 겪으면서 성행위 자체를 회피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지루증의 유병률은 성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하는 50대 이후 크게 증가합니다. 두 번째는 erectile disorder, 발기장애예요. 삽입 시 발기가 상실되는 것이 가장 흔한 증상인데, 알코올이나 장기적 흡연, 약물 부작용 등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당뇨병이나 다발성 경화증 같은 만성 퇴행성 질환에서도 나타납니다. 심리적 원인으로는 관계에서의 문제, 내면적 갈등, 과도한 초자아, 성적 능력과 성적 수행에 대한 불안감 등입니다. 세 번째는 여성 극치감 장애, female orgasmic disorder. 적절한 성적 자극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절정감이 없거나 현저한 지연, 감소 또는 극치감의 강도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경우를 말하는데, 여성의 가장 흔한 성기능 장애를 말하죠. 대부분 이거는 이제 심리적 원인으로 일어납니다. 극치감을 억제하는 심리적 요인은 부부간 갈등이나 긴장, 죄의식, 소극적 태도, 대화, 결여 등이 있습니다. 여성의 약 한 10%가 평생 동안 한 번도 극치감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여성 성적 관심 흥분 장애입니다. Female Sexual Interest Arousal Disorder라고도 하는데, 여성이 성행위에 대한 관심이나 성적 사고나 환상이 감소하거나 결여되어 있고, 성행위를 먼저 시작하려는 시도가 감소하거나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성행위를 시작하려는 파트너의 시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이죠. 또한 성행위를 하는 동안 성적 흥분이나 즐거움이 없으며 내적인 또는 외적인 성적, 색정적인 단서에 대해서 성적 관심이나 흥분이 감소하거나 결여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기 골반 통증, 삽입장애입니다. Genitopelvic pain, penetration disorder인데, 질 삽입이 어렵거나 성교 시에 질이나 골반에 심한 통증이 있을 때, 그리고 질 삽입 전에 질이나 골반의 통증에 대한 심한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거나 질 삽입을 시도하는 동안 골반의 저부 근육이 심하게 긴장되거나 또는 수축되는 증상이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원인은 심리적, 기질적인 요인이 복잡하게 혼합되어 있고, 성에 대한 죄책감이나 부정적인 태도, 고통스러운 첫 성경험 또는 성폭행을 경험한 여성에게서 흔히 나타나고, 가끔 파트너에 대한 거부감, 조종하려는 동기, 죄의식 등 심리적 원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교의 통증은 흥분과 윤활의 결핍 때문인데, 기질적 원인이 흔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철저한 신체 검사가 요구가 됩니다. 여섯 번째는 남성의 성욕 감퇴 장애예요. Male Hyperactive Sexual Desire Disorder. 남성이 성적 사고나 환상,
성행위에 대한 욕구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상태, 그러니까 전무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개인에게 심각한 고통의 원인이 될 때 진단이 됩니다. 성욕 부족에 대한 판단은 성적 기능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즉 나이, 건강 상태, 결혼 생활 환경, 사회 문화적인 맥락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 다음 7번째가 조기 사정이에요. premature 혹은 early ejaculation, 파트너와 성행위 시 질삽입 1분 이내, 그리고 사정을 원하기 전에 일찍 사정하게 되는 일이 반복적이면서 지속적일 때를 말하고, 남성의 성기능 장애 중 가장 흔한 유형으로 조루증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언어에서는 지루증과 조루증을 같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정신의학적, 정신간호학적 측면에서는 지루증과 조루증을 구별을 해야 한다고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얘기한 것을 지루증이라고 하고요. 조기 사정을 조루증이라고 구별하는 것이 가장 구분하기가 좋죠.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기 사정을 조루증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자의적인 사정 조절에 대한 통제감 부족은 불만족과 향후 성관계에 대한 걱정을 야기시키기도 하죠. 8번째가 물질 약물 유도성 성기능 장애예요. 임상적으로 심각한 성 관련 장애가 물질 또는 약물의 사용, 오용 또는 복용 중지 등에 의한 상황이라면 물질이나 유도성 성기능 장애, Substance Medication Induced Sexual Dysfunction으로 이제 진단을 하죠. 물질,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하면서 혹은 복용량을 늘리거나 약물 복용을 중단했을 때 일시적으로 성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항우울제, 항정신병제, 호르몬계 피임약 등이 포함이 되고, 물질에서는 알코올, 아편제제, 진정제, 최면제 또는 항불안제, 코카인을 포함한 자극제 등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한번 보죠. 20대 젊은 남성이 발기장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아버지가 4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그러니까 10대나 이제 20대 초에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전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았고, 이 사실이 아들에게 이제 부담으로 다가온 거죠.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을 때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여자친구를 성적으로 만족시킬 수도 없었어요. 자신의 발기장애가 기질적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체적 평가를 요청했지만 신체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되지 않은 오이디푸스 딜레마라고 평가를 하고, 이걸 이제 진단받았다는 거죠. 이상적인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양가감정적인 어머니와 여자친구의 관계가 시사하는 바는 그에게 분리개별화 과정이 불충분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